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복지국가의 목적과 역할과 의의에 관해서 잠깐 또 노가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밖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공부를 하겠다고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복지국가의 목적과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가의 목적에 관해서 따져보기 전에 복지국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활동, 복지국가가 하는 일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정리를 한 사람은 브릭스입니다. 앞에서 브릭스가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잘했다고 국내 국외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릭스라는 학자가 복지국가의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활동이 되겠고, 두 번째가 사회적 위험이 나타날 경우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이고 또 뒤에서도 나올 텐데,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영어로 소셜, 그리고 위험이 뭡니까? 영어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소셜 리스크 또는 복수를 써가지고 소셜 리스크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사회적 위험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겪는 위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프다든지 또는 실업 상태에 빠진다든지 또는 저의 가장이 저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누가 이제 사회적 위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업 상태에 빠졌다고 그럴 경우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 그런 실업보험 제도를 통해서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에 그런 실업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가 집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은 가장 좋은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활동을 이렇게 브릭스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것과 좀 약간 관련되는 것이 복지국가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는 이제 이렇게 복지국가가 세 가지의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이런 각 목적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또 이런 정책의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좀 화면을 크게 쫙 키워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목적과 관련 정책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경제적,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하나씩 크게 화면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 보장입니다. 이 경제적 보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데, 소득을 얻다가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실업 상태에 놓였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소득을 얻다가 소득이 끊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실업보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소득에 대해서 물론 전부 이제 대신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를 대신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게 지내게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바로 사회보험 정책입니다. 이 사회보험은 나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많이 듣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등, 또는 고용보험이라도 부르죠. 이 고용보험이나 실업보험 그런 것이 바로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아프거나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장애를 겪거나 퇴직하였거나 등등,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주는 것을 갖다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의 대상은 현재 근로자,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현재의 근로자, 그리고 이제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현재의 근로자의 가족 또는 퇴직한 사람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 사회보험 정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질적으로 충분히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충분이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좀 과도한 표현이고 이 적절하게 이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복지국가의 목적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또는 물질적으로 적절하게 제공을 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관련되는 것이 그 빈곤층이나 취약층입니다. 그래서 빈곤층이나 취약층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사회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적절한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련되는 정책이 공공부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부조 역시 나중에 책의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공공부조라는 것은 국가가 이 빈곤층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대상이 빈곤층 또는 취약층 이런 사람들이 공공부조의 정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취약층, 빈곤층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제 사회 구성원, 모든 시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뭐 교육 정책, 의료 정책, 뭐 주택 정책, 식품 정책, 기타 등등 이런 그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등 어떤 영양과 관련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외우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브릭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복지국가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사회보험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퇴직자와 그리고 근로자와 퇴직자의 가족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적절하게 또는 충분하게 제공해 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공부조와 관련되는데 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를 사회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등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시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복지국가의 역할과 의의입니다. 첫 번째가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역할은 뭐냐?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이 국가가 즉 정부가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 구성원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제도나 정책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재정을 누가 그 충당을 하냐면은 정부가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개인이 그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 돈을 내고서 내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서 자기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뭐 복지국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대한 그 재정, 즉 그 돈을 그 자금을 정부가 주관해 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복지국가가 땡땡땡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결국 이제 국가가 최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뭐 소득이나 뭐 영양, 뭐 건강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관련해서 정부가 최저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데, 이런 보호를 그냥 국가가 뭐 무슨 뭐 자비심의해서 시민들이 불쌍하니까 사회 구성원이 불쌍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한 그 권리로서 그런 거 보호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복지국가는 이에 대해서 이런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이런 최저 수준의 보호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가지고 결국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을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데 대해서 국가가 크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집합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실현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대의 모든 산업국가는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그 산업국가, 즉 선진국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 그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집합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요새 오늘날의 그 산업국가는 다 복지국가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국가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집합적으로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잘 운영을 하느냐, 그런 거에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현대의 모든 산업국가는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복지국가가 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이야기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유럽에 갔을 때, 아니 제가 북유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스웨덴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 멀리에 그 이제 그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 시청이 있습니다. 그 노벨상을 주는 스톡홀름 시청이 있는데, 어느 건지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스웨덴을 우리가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모델, 복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배우면서 스웨덴이라는 얘기가 자주 그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또 그 2절을 그치기로 하고 좀 이따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